그러나 주식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역사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서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과거에 이 두드러졌던 사례에서 주식은 처음에는 약했지만 곧 회복이 되고 향후 몇 달 동안 더 높게 거래되었습니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군사행동이 개시된 이후에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그 불확실성 해소에 반응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어요. 당시 다우지수는 전쟁 시작 후에 한 달 동안 8.4% 상승했어요. 한 달 동안에 다우지수가 8.4%면 이거는 연평균 1년 동안의 상승폭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우지수가 8.4%나 오른 겁니다. 이거는 급등한 거예요. 한 달 동안. S&P 500 역시 7거래일간 5.3% 하락한 뒤에 16일 만에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받았을 때도 월요일 미국 증시는 유가 급등과 함께 하락 출발했어요. 이후에 투자자들이 충격을 소화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전체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처럼 지정학적 충격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지만 사건의 전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경제 펀더멘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이게 특징이에요. 매출과 이익만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한다면 주가 또한 우상향합니다. 오래전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12월 8일 공격 후 첫 거래일 다우지수가 3.5% 하락했어요. 그 이후에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죠. 9월 11일의 이 테러 공격은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 대형 사건이었어요. 미국 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즉각적인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른 시장들 다 1933년 이래 가장 긴 셧다운 4거래일 동안 휴장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4거래일 동안. 9월 17일 날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다우지수가 7.1% 폭락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1일 포인트 하락 중에 하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충격이 잦아들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회복을 하면서 이후 몇 달 동안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당시 그때도 초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시장은 불안했었는데 일단 군사 행동이 시작되니까 주식시장은 실제로 이전 몇 주 동안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오히려 하락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급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반등은 군사적 진정과 분쟁이 예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22년 2월 24일입니다. 그때는 22년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어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즉각적인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때는 침공 첫날 유럽 증시 급락했어요.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모두 4%가량 폭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력을 보였죠. 그 후 몇 주 동안 시장 변동성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의 영향을 받아서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때는 10월까지 계속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단기 충격,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전쟁, 테러 사건 직후 시장은 1%에서 5% 정도의 이 하락이 있었어요.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대부분 한 달 내에 회복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습이나 개전이 확정된 후에는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 말이죠. 오히려 전쟁보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실제 충돌보다도 전쟁이 날까? 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터지고 확정 후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여져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서 초기 시장 반응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의 지속기간은 그 후속 전개가는 과정, 정부 대응, 투자자 심리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주식시장은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 직후 투자자들이 불확실성과 위험 증가에 반응을 함에 따라서 급락하는 경향은 있지만 투자자들이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잘 관리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면 회복세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주가 시장의 성과는 근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쟁과 테러,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줍니다. 시장 반응은 대부분 선반영을 해서 급락 후에 다시 빠른 반등 패턴을 따릅니다. 특히 예상된 충돌은 충격이 작고 회복이 빨라요. 지정학적 이벤트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금리 방향이 중장기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이제 변수, 이 주목 포인트를 보면 이 토요일께 미국이 이란의 세계 주요 핵시설을 공급한 이후 모든 시선이 이제 이란, 테헤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또 쏠려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에 보복할 경우 에너지 공급망,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이 차단 등으로 유가가 이 추가 급등할 수 있고 이것은 글로벌 증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옵션 중에 상당수는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란은 미국 대사관과 기지를 공격을 하고 페르시아만의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투하하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투하할 수 있지만 이란 정권은 그 역풍을 또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이란을 폭격한 미국의 영향으로 에너지 시장은 지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원유 가격은 이미 급등을 했고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석유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유가가 배럴당 $12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무역에서 중요한 병목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 액체 소비량의 20% 이상, 즉 하루에 2천만 배럴 이상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전에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를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 지역에 대리인과 동맹국을 이용해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로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